어둠이 짙게 깔린 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점적에 잠긴 그때, 여러분을 한국의 어둠에 초대합니다. 이곳은 한국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빛이 닿지 않는 골목과 과거의 속삭임이 여전히 들리는 그곳으로 떠나보실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바람과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을 견딜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편히 앉아 두려움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가 되셨다면 한국의 어둠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요즘도 시골마을은 해가 지나 닭이 질질거리고 없어서 지껏해야 이웃집으로 마시를 가거나 댁에서 TV를 보며 소일거리를 하지 나련인데, 그 당시에도 당시 나을 이상분께서는 막걸리 한 주전자를 받아서 이웃집에 마시를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도시의 이웃이라면 앞집이나 옆집이겠지만 잠실 시골은 그와는 다르게 집집마다 거리가 꽤나 떨어져 있어서 못해도 몇백 미터를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시골의 밤길을 걷다 보니 뭔가 신기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셨답니다. 뭔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쉬는 소리 같기도 한, 아무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났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 발길을 돌리셨답니다. 그리고 소리가 가까워올수록 이장님께서는 그곳이 마을 컵업지인 이 신의 지린 것을 확신하셨고, 무슨 일이 났구나 하는 마음에 진걸음으로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더욱 가까이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집에서 나는 소리는 맞았지만 집주인도 없이 불이 꺼져 있는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둥근한 밤 짐장간 잔으로 치러도 선짐승이 집으로 흘러들어와 집안을 파헤치고 있는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농기구를 모아둔 창고로 세근세근 가서 볶음이 하나를 주워들고 집에서 나왔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집은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전전지가 들어가는 손전등을 들고 다니셨고, 이장님은 손전등을 집 쪽으로 비추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갔답니다. 집은 옛날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지화식 형태였는데, 바로 아래쪽에 빈 공간에 불빛을 비추니 뭔가가 이장님의 눈을 들어왔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씨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사람도 없는 집을 신체로 바로 밑에 들어가 있는 꼴을 보니 너무 놀라서 손전등을 비추며 또각치고 달려가셨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답니다. 이씨의 막내딸은 그 바로 아래에서 배를 움켜쥔 자세로 마치 도로나 선짐승들을 움켜쥐듯이 거친 숨을 내쉬며 울고 있었는데, 모습도 사족보이너라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그것과 똑같았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제가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움켜쥔 배 앞쪽으로 선율이 낭자했고, 그 앞으로 큰 두어가리 역시 선율이 묻은 채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이장님이 경찰에 지수한 내용입니다. 바로 아래서 흐른 피는 어느덧 바람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즉시 이장님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집집마다 돌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곧장 읍내터 출소와 의료원의 신고에 이씨의 막내딸은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고, 명절을 앞두고 줄롱했던 마을은 그야말로 이 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잠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안엔 막내딸만 남겨둔 채 부모와 가족은 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곧장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안내했고, 이 사건이 자살 시도였는지 강도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경찰에서도 상세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험들 당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 그 사건 정황에 관해 진술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인 즉슨 부모님과 동생들이 먼저 이웃마을인 칭식댁으로 가 계셨고, 사건의 당사자는 집안에 남아 뒷정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창의 시간이 걸려 집 청소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마룻바닥을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경이 관계가 낀 것처럼 뚜옇고 흐릿하게 변해갔고 집에 오지 않았는데 찰박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써리는 밖으로부터 시커먼 형체가 아른아른 거리더니 점점 집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가까워지면서 이래 서서히 분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까무러칠 듯 돌렸습니다. 그 인물의 남녀의 얼굴이 가까워 올수록 너무나도 낯이 익었으니까요. 일거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이씨의 막내딸은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큰오빠와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막내딸은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그녀의 표정을 본 건지 동시에 마치 누군가를 크게 기웃듯 깔깔대며 큰 소리로 웃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는 니년의 그 역전 부모도 형제도 곧 갈 거니까 너 어떻게 갈 거야? 니년은 죽어야 돼. 니년의 가족들은 모두 죽어야 돼. 하면서 그들은 소름끼칠 무슨 소리를 연신되게 덮어 마룻바닥을 닦던 여동생의 머리채를 치어 전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당사자의 옆에 있던 그 큰 트럭카는 지하철서인 오빠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던 것이란 하였고 실제 수사 중에도 그 집안의 물건은 아니었던 결과가 나왔답니다. 아무튼 그녀는 그렇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머리채까지 쥐어진 채 끌려갔고 이씨의 막내딸은 그 뒤로 정신을 잃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누워있었고 본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조차 인지를 못했다네요. 아무튼 오랜 시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 당사자와 가족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에 마을에서 인심도 좋게 얻어서 원한 살만한 일도 없고 외부인이나 강도에 의한 가능성도 희박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단순 자살 미수 사건으로 전결되었고 당사자의 진술 내용에는 정신착란에 의한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그류해 정신과 치료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뒷이야기가 존재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당사자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틈이 날 때마다 제가 그놈의 도로새끼를 잡아먹는 자는 같다. 더 며칠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며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사고 당사자의 아버지 이씨는 마을 뒷산에 골초를 하러 갔다가 울물걸려 발버둥 치고 있던 도로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마칠 명절도 다가오고 몸보시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눈치를 살피고 벌초에 사용하려던 낫으로 도로를 꼭두와 꼭지를 내려치어 술통을 긁고 곧장 집으로 가져와 손질을 하려고 했답니다. 정제 그 와중에 도로가 흙몽이 아닌 뱃속에 새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씨의 아내는 찝찝하고 역물스럽다며 먹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이씨는 귀신이네 뭐네 하면서 새끼 콩실 손질해서 온 가족이 다 모여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은 그 고기가 뭔지도 몰랐고 그저 아버지가 가져온 약간의 누린내 나는 밥지 라는 생각으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질하기 전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죽은 노루의 모습이 어찌나 이상이 급사했던 말로 하니 급삭 괴진신의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있었다는 딸의 모습과 일치하던지 생각할수록 몸소리가 쳐지며 죄책감을 많이 느꼈답니다.
이로 이씨 집안은 가을의 조상 대대로 살았던 생애 터전을 등지고 결국 마을을 떠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이야기의 비밀이나 숨겨진 의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국의 어둠이 준비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름 돋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저는 한국의 어둠,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